자, 오늘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자본거래 두 번째 불공정 증자입니다. 불공정, 불균등 증자죠. 불균등 증자. 불공정이 아니라 불균등 증자. 이 불균등 증자에는 말 그대로 증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지금 발행되고 있는 기존 주식의 가치보다 싸게 발행하는 저가 발행이 있고, 비싸게 발행하는 고가 발행이 있어요. 법인세법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주식을 증가시키는 증자의 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주식, 신주, 신주 인수권, 전환권 다 포함돼요. 그런 것들을 받을 권리를 포기를 하거나 혹은 새롭게 발행되는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다면 부당한 행위로 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발행되고 있는 주식의 시가보다 싸게 발행됐다면 그 주식은, 그 신주는 인수받아야 돼요. 싸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어떤 주주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해요. 그래서 이 저가 발행의 유형에서는 신주 인수를 포기하는, 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주의 인수를 포기하는 그 주주가 그 주주의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보고, 이쪽 고가 발행은 시가보다 비싸게 발행됐기 때문에 매입을 하면 안 되는데, 신주를 사면 안 되는데 어떤 주주가 사요.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그래서 고가 발행의 경우에서는 그 시가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그 주주가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봐요. 자, 저가 발행에서는 이익을 분여한 자가 누구냐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자.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자. 이쪽은 이익을 분여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주를 인수한 자예요. 신주를 인수한 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이상한 거래를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주의 인수를 왜 포기하지? 싸게 발행됐는데. 신주를 왜 인수하지? 비싸게 발행됐는데. 얘가 뭔가 이상한, 부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저가 발행의 경우로서 신주 인수를 포기한 사람이 자신이 포기한 그 신주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할 수도 있고요. 혹은 재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가 발행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 신주 인수한 자 있죠? 그 신주 인수한 자의 특수관계인들은 그러면 신주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신주를 포기한 사람의 주식을 이 사람이 오히려 더 인수하는, 초과 인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배정을 해서 다른 주주는 너무 비싸게 발행이 됐네, 그 신주를 인수하면 안 되겠어 하고 포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포기한 주식까지 더 산다, 재배정을 해서 초과 매입하는 거죠. 혹은 재배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저가 발행한 경우로서 재배정을 하는 경우와 재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요 두 가지 얘기만 좀 해볼 거예요. 자, 우선 저가 발행의 경우로서 재배정을 하는 경우, 이익을 분여한 자가 누가 되는지, 그래서 분여한 이익은 얼마가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법정 산식을 가지고 먼저 얘기하면 되게 복잡하니까 제가 올려드린 그 우리 기출문제 있어요. 기출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2007년도 회계사 기출문제예요. 자, 문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곧바로 문제를 풀 건데요. 자, 10만 주를 한 주당 2만 원씩 받고 이제 새롭게 발행하려고 해요.
기존에 발행되고 있던 주식수는 전체 10만 주였고요. 한 주당 가액은 4만 원이었어요. 4만 원짜리 주식인데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은 2만 원에 발행하니까 저가 발행이죠. 우린 첫 번째로 증자 이후 이 회사 한 주식 평가액을 계산해 볼 거예요. 증자 후 한 주당 평가액. 10만 주가 발행되고 있었죠. 한 주당 4만 원짜리였고요. 새롭게 신주가 발행이 되는데 10만 주가 발행이 되고 한 주당 2만 원에 발행이 돼요. 그럼 증자 후에 전체 발행되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전체 20만 주로 나눠주게 되면 한 주당 가액이 계산이 될 거예요. 얘를 계산해 보시면 3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증자가 다 이루어지고 나게 되면 한 주의 가치가 3만 원이 된다. 그런데 새로운 주식을 주주들은 2만 원만 주면 살 수 있으니까 증자 이후가 되면 만 원의 이득을 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싸게 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그 주식의 가액보다 싸게 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주식을 안 사냐면 거기 태평양이 주식을 안 사요. 이상하죠? 걔가 이익을 분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행동이 이상한 사람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식회사 태평양이 싸게 발행되고 있는 주식을 사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고요. 한 주당 얼마? 요만큼. 2만 원 주고 주식을 샀으면 한 주당 만 원만큼 요 평가 차익만큼 이득을 볼 텐데 그 이득을 볼 기회를 자기가 그냥 스스로 날려버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포기를 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신주를 인수하고 있는, 정상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는 자신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갖다 준다. 우리 문제에 따르면 태평양과 대서양이 특수관계인이고요. 그리고 또 누가 특수관계인이냐면 갑, 거주잖아요. 갑이 또 특수관계인이에요. 태평양이 싸게 발행이 된 신주를 인수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이렇게 갖다 주고 있다, 그 뜻이에요. 태평양은 몇 주를 포기했을까? 원래 균등하게 배정을 받았다면 자기 지분율대로 받아갔을 거예요. 10만 주가 발행이 됐을 때 태평양의 지분율은 50%니까 정상적으로 배정을 받았다 그러면 5만 주 받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 5만 주를 포기한 거죠. 이 5만 주를 포기해서 재배정했어요. 다른 주주들에게. 그 중에 특수관계인 대서양 갑만 본다. 자, 대서양은 전체 포기가 된 주식들 중에서 몇 주를 더 가져갔을 거냐면 이렇게 갔겠죠. 포기한 주식 수가 우리 대서양이 포기한 주식이 5만 주였는데 이 중에 자기의 지분율만큼 받아갔을 거예요. 태평양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 합을 계산해 보시면 50%고요. 그 중에 대서양은 10%니까 전체 포기한 주식 중에 몇 주를 받아간 거냐면 20% 만 주를 받아가는 거예요. 아, 대서양은 전체 5만 주 중에 만 주를 받아간 거네요. 자, 그러면 태평양이 대서양에게 갖다 준 이득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태평양은 이 신주를 인수하지 않음으로써 5만 주의 신주를 인수하지 않음으로써 한 주당 여기 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됐어요. 5만 주. 일단 한 주당 만 주의 손실을 보게 됐죠. 한 주당 만 주, 만 원. 5만 주를 포기했고요. 그래서 대서양에게 요만큼의 이득을 갖다 준 거예요. 5만 주 곱하기 5만 주분의 만주. 이렇게 5만 주 곱하기 5만 주분의 만주. 자, 갑에게 준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주당 자, 만 원의 손실을 본다. 5만 주 포기했다. 그 중에 갑이 포기한 주 5만 주 중에서 재배정 받은 건 갑의 지분율은 20%니까 2배겠죠? 2만 주. 이렇게 계산이 되면 될 거예요.
법정 산식을 좀 볼게요. 나눠드린 프린트. 보충 자료로 올려드린 프린트에 보시면 신주 인수권을 신주를 저가로 발행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식은 이렇게 되어 있죠. A-B 곱하기 C라고. A가 뭐냐면 얘예요. 증자 후 한 주당 평가액. 거기서 B를 뺀다. B가 뭐냐면 신주 인수당 신주 한 주당 인수가 2만 원. 요 차액, 요게 A-B고요. C가 뭐냐면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라고 되어 있죠. 괄호 안에 균등한 조건에 의해서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해서 배정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의 신주수다. 여기 보시면 식을 복잡하게 쓰긴 했지만 결국 이거거든요. A-B 곱하기 C. 대서양은 자신의 지분 비율대로 10만 주 중에 10% 만 주만 받으면 되는데 그걸 초과해서 태평양이 포기한 5만 주 중에 만 주를 더 받은 거예요. 이것이 대서양의 이득이다. 값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제 재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요. 아까 우리 좀 전에 풀었던 문제를 가지고 그냥 재배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바꿔서 그냥 풀어볼게요. 첫 번째 똑같아요. 문제풀이 순서는 자 증자 후 한 주당 평가액을 계산한다. 자 10만 주 발행하고 있었죠. 한 주당 가액이 4만 원이었고요. 재배정을 하지 않으니까 태평양이 포기한 5만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5만 주만 발행이 될 거예요. 한 주당 인수가액은 2만 원이고 그러면 증자 후 전체 발행되고 있는 주식수는 15만 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자 후 한 주당 평가액이 계산되면 될 건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시고요. 재배정을 하지 않아서 실제로 5만 주만 발행됐다 하더라도 균등 증자를 가정해서 모조리 다 균등하게 발행되었다고 보셔야 돼요. 균등 증자를 가정할 때에 균등 증자 가정 시 증자 후 한 주당 평가액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발행되고 있는 주식수가 실제로 15만 주이지만 몇 주로 보고 20만 주로 보고 계산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저가로 발행됐을 때 합리적 의사결정은 뭐라고요? 싸게 발행됐으니까 그 주식을 배정받는 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가로 삼는 증자 후 한 주당 평가액도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요 가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저가로 발행됐으니까 당연히 균등한 지분 비율대로 다 배정받았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가 발행인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증자 후 한 주당 평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재배정을 하든 재배정을 하지 않든 무조건 균등 증자를 가정한 금액이 될 것이다. 그럼 아까의 경우와 똑같이 3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3만 원과 신주 인수가 요 2만 원을 비교해 보시면 신주 인수를 통해서 한 주당 만 원의 이득을 보게 돼요. 똑같죠? 아까 경우랑. 자, 근데 여기서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재배정하는 경우에서는 검토하지 않았었는데 재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검토하셔야 돼요. 요 증자 후, 균등 증자를 가정했을 때 증자 후 한 주당 평가액과 신주 인수가의 차액 요 만 원이 증자 후 한 주당 평가액 있죠. 균등 증자를 가정했을 때의 한 주당 평가액 3만 원에 30%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상이 되죠. 혹은 우리가 좀 이따가 계산해 볼 분여 이익이 3억 이상이 넣어야만 이 규정을 적용하게끔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책에서 현저한 이익 기준이다, 중요성 기준이다 이렇게 보신 부분이에요. 아까 재배정을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요건 따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재배정을 하지 않으면 이 요건, 현저한 이익 요건을 따지셔야 된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 재배정한 경우는 뭐냐면 태평양이 포기한 주식을 실제로 다른 주주에게 직접 갖다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현저한 이익 요건 같은 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접 갖다 줬는데? 갖다 준 게 눈에 보이는데 뭘 이런 걸 뭐하러 따져요. 하지만 재배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직접 갖다 준 게 아니니까 법에서 그냥 계산해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갖다 준 부분을 우리가 계산해 보고 그게 현저하다고 판단이 되면
부당하게 이득을 준 걸로 볼 거야. 그러면 그 현저한 기준이 뭐냐?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 얘기예요. 만들어놨다. 증자 후 균등증자를 가정했을 때의 한 주당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이 증자 후 균등증자 후 한 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이에요. 5억 이거나 혹은 분여이익으로 계산된 금액이 3억 이상이라면 그러면 부당하게 이익을 갖다 준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이 요건 충족했으니까 3억 이상 요건은 따질 필요가 없겠죠. 태평양이 주식의 인수를 포기했어요. 자, 분여이익 계산해 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그림을 그려서 계산해 볼게요. 자, 분여이익. 주식회사 태평양이 포기를 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대서양 그리고 갑 거주자에게 갖다 줬다. 이렇게 이익을 갖다 준 거죠. 태평양이 포기한 주식 얼마냐면 5만 주. 이번에는 재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서양이나 갑이 직접적으로 받은 경우는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그래서 직접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증자 후에 대서양과 갑의 지분율을 살펴봄으로써 분여이익을 계산하겠다. 이렇게 논리가 흘러가요. 대서양은 자기 균등한 지분율대로 배정을 받았을 거예요. 10만 주에 10% 만주. 그래서 가지고 있던 만주, 새로 받은 신주 만주에서 증자가 끝나게 되면 2만 주가 되고요. 재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증자 후에 발행되고 있는 주식수는 몇 주예요? 15만 주. 요게 대서양의 증자 후 지분율. 갑은 몇 주를 갖고 있었냐면 2만 주 갖고 있었죠? 신주 또 2만 주 받겠죠? 그러면 증자 후에 4만 주를 들고 있겠죠? 그래서 증자 후의 지분율은 15만 주 중에 4만 주 이렇게 될 거예요. 분여이익 계산해 볼게요. 태평양 한 주당 만 원의 손실을 본다. 5만 주를 포기했다. 그래서 대서양의 증자 후 지분율이 이렇게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이득을 갖다 줬다. 얘도 마찬가지. 자, 만 원의 손실 한 주당 5만 주 포기.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대서양과 갑 거주자의 분여이익이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법정 산식을 좀 대조해 보면서 볼게요. 나눠드린 보충자료 보시면, 자, 재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분여한 이익은 A-B 곱하기 C인데, A가 뭐냐면, 밑에 박스, 점선 박스 보시면, 증자 전의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를 가정한 금액이고요. 그게 A고요. B는 실제 인수가액이고요. A-B는 결국 요 금액을 얘기하죠. 제가 표시해 놨어요. A-B가 A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충족했고요. 혹은 분여이익이 3억 이상이어야 한다. 자, C는 뭐냐? 산식에서 A-B 곱하기 C 했을 때 그 C 뭐냐면 실권주 총액, 실권주 총수 곱하기 증자 후 신주 인수자의 지분 비율 곱하기 실권주 총수분의 신주 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의 실권주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실권주 총수가 분모에 있고 분자에 있죠. 거기 맨 처음에 C 딱 첫 부분에 실권주 총수가 있고 맨 끝부분에 다시 실권주 총수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 약분되나요? 약분되죠. 그럼 남는 게 증자 후 신주 인수자의 지분 비율이에요. 증자 후 신주 인수자의 지분 비율, 증자 후 신주 인수자의 지분 비율 곱하기 이제 분모 약분돼서 사라졌으니까 분자밖에 안 남아있어요. 신주 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의 실권주수, 신주 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의 실권주수 이렇게 하면 재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저가 발행인 경우에 재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분여이익이 계산된다는 거예요.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 그림을 그려서 재배정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재배정을 받은 주식수를 고려하시고요. 재배정을 하지 않으면 증자 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분율이 어떻게 돼 있냐 그것만 좀 고려해 보시면 돼요. 재배정을 하면 현저한 이익 요건 따질 필요 없다. 재배정을 하지 않으면 현저한 이익 요건 따져야 된다. 자, 오늘은
불균등 증자 중에서 저가 발행의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고가 발행의 얘기를 해볼게요.